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우리 6단원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제사회의 모습과 공존을 위한 노력 학습지 17번 교과서 110쪽에서 113쪽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주제는 우리 먼저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경쟁과 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외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주제,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 협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제사회가 경쟁을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쟁과 갈등을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중요해요. 왜 경쟁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은 국제사회에서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A 국가의 이익과 B 국가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무엇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과 그리고 이 경쟁이 심화되면 바로 갈등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유형을 우리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토를 가지고도 갈등을 벌일 수가 있고요. 종교와 민족 때문에도 갈등을 하고 경쟁과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원을 둘러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의 이해관계에 따라, 요 말이 중요하죠.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토라든지 종교와 민족, 자원에 따른 이러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가지고 경쟁과 갈등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등의 사례로 우리 인도에 있는 카슈미르라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싸우고 있는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은요,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갈등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주민의 70% 이상이 이슬람교도예요. 근데 이게 원래 독립을 할 때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원래 한 나라였어요. 무굴 제국의 한 나라였고요. 얘들이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이 이 식민 과정에서 이 교묘하게 이슬람교와 힌두교도들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종교 집단 사이에 사이를 굉장히 나쁘게 만듭니다. 사이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1945년에 독립을 했을 때 이슬람 교도들은 파키스탄으로, 힌두 교도들은 인도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 70%의 이상이 이슬람 교도였던 카슈미르 지역은 당연히 상식상의 파키스탄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족 및 종교 구성상 파키스탄에 속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이 카슈미르의 지방의 통치자가 힌두교도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붙었나? 독립을 할 때 인도로 붙어버렸네요. 그래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례, 우리 카슈미르 지역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영토와 관련된 게 아니고 이제 경제적 경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어디 갔죠? 앞에 카슈미르 지역은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었다면 왜 넘어가죠? 이
경제적 분쟁은 영토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원래 산업이 발달한 건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을 했고 중국이 뒤쫓아오는 형세를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요. 앞으로 갈게요. 중국의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을 바짝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업이 급속도 제조업, 2차 산업 중심이에요. 2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중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2차 산업 업계를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시장을 차지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 뭐 석유화학, 자동차, 전통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매우 강점이었던 이러한 2차 산업 중화공업에 대해서 이러한 중국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요게 중요하죠. 한국의 새로운 주력 업종 개발이 시급하더라. 어떠한 고부가가치 산업,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주로 뭐 이제 3차에서 뭐 6차 산업이 이러한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관련된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왜? 이러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사회가 갈등과 경쟁만 벌이는 건 아닙니다. 서로 무엇도 하더라? 협력이라는 것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촌이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 국가들은 서로 무엇을 한다? 상호 협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이러한 국제사회는 서로 간의 이익을 더욱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지구촌이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남극의 오존층 회복 사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체결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프레온가스라고 불리고요. 뭐 정확하게는 염화불화탄소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염화불화탄소라는 게 있고요. 이게 화학 반응식으로서는 CFCS라고 불리는 게 있었는데요. 얘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얘가 에어컨 냉매제, 뭐 냉장고 냉매제, 스프레이 이런 데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얘가 많이 사용이 되니까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지구의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많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이 오존층은 많이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 오존층을 회복을 시켜야겠다. 더 이상 이 염화불화탄소 CFCS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말자. 라고 한 게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체결이 되었고요. 이 국제사회가 서로 전체가 우리 이것을 쓰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8년 뒤에 어떻게 되었다? 남극 상공의 오존층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있죠? 환경 파괴 문제,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 지구가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협력의 사례에 우리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외교라는 게 필요합니다. 외교라는 게. 그럼 우리 여러분들 외교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외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외교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각국이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하다. 그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력이라든지 이런 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자국의 이익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행위,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외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외교라는 건 무엇이냐? 외교라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에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외교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3번 외교 방식의 변화가 우리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국가 중심의 외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물론 중요해요. 국가 중심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간 외교도 활발하더라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 의한 민간 외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 민간 외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부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예술,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하는 외교를 우리 무슨 외교라고 부르냐면 민간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가야 되는데 민간 외교라고 부르는 게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민간 외교에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UN 총회에서 BTS가 연설을 했었죠. BTS 연설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코로나 대응 코로나 대응, 세계 평화, 국제 연대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아닌 이러한 BTS가 나와가지고 서로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없애야 돼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 문화, 체육 등에서 이루어진 외교도 있는데 민간인들의 일반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 외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